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채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거죠.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매출이 저도 놀랐는데 476%가 사업장과 사업부가 476%요? 혼자 오셔도 되고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사랑방 오듯이 저희 재단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위에서 설립된 기관인데요. 설립 목적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업무 외에 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급을 해서 장기 저리의 자금도 융통해 드리고 있고요. 2006년부터는 금융지원 외에 비금융지원까지 합쳐서 그 개인의 사업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에 대한 활성화도 시작을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그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문기관으로서의 그 업무 범위와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곳인 것 같은데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고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실제로 재단에서 파악한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9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업체 수에는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서울 경제의 풀뿌리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경쟁에 치열하고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가 약하죠. 그래서 저희가 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정확한 통계가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10월에 소상공인 사업자 패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42.4%가 나홀로 사장님이십니다. 종업원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시고 23.2%가 또 무급 가족, 가족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하셔서 약 10명 중에 6분이 그 가족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일주일에 5.9일, 6일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11.9시간을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5점 만점에 3.5점으로 상당히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그런 업종에 계시다고 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면으로 보자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매출이 굉장히 줄었는데 최근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영업 비용,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올랐고 또 아시다시피 금리도 고금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부분에서는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그동안 급감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아직도 그 전 단계까지 회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중한 환경 안에서 올해 그래서 재단 안에서는 비상경영체제 선포 그리고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재산하고 서울시하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출연금의 15배 이상은 저희가 보증을 해주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보증을 해드린 부분이 부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저희 자체 정해진 업무를 못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3가지 전략 과제를 만들었고 20개의 실행 과제를 제가 도출을 했는데 그 3가지 실행 전략 과제로서는 첫째, 맨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이시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 부실로 연결되는 부실의 전이를 얼마나 사전적으로 막아주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실화된 저희가 구상채권이라고 하는데 저희 채권을 얼마나 현실화해서 회수하느냐, 이 3가지 요건이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일을 해보다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저희 마음대로 일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부실화되는 과정을 얼마나 지연시키고 막아주느냐에 대해서 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막힘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엿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단도 이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우리도 별도의 대책과 지원책들을 마련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신 건가요? 서울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동행 매력 특별시입니다. 네, 저희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행과 매력이라는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사업들을 분류해서 관리를 그런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행이란 매력에서 동행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사무안심금융이라고 무담보, 무서류, 무이자, 무보증료 4개가 없는 그런 보증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만 건에 3조 5천억 정도 제가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 코로나 사태를 맞았을 때 많은 서울 시민의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린 것 같고 요즘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고금리 때문에도 그쵸.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행안심 특별보증이라고 해서 3.7%로 5년간 이제 한 1억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이제 분할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분할 상환도 아직 고금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분할 상환을 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다른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드리는 대환 대출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폐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갖고 계시는 대출을 다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출을 전환시켜드려서 일시 상환이나의 부담이 없이 폐업을 안심하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요즘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시기, 성장 시기, 그리고 재도전까지 각 단계별로 각각의 지원책이 다르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클이 있다시피 그렇죠. 기업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창업기에 대해서는 우선 창업을 성공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래 생존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업에 맞는 컨설팅을 하고 1:1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성공 창업자들과 1:1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교육 텍스트를 60편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참고하셔서 리마인드하고 현실에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또 이 음수업에 대해서는 직접 이론부터 실무까지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서 성공하는 창업자를 키워내기 위한 프랩 아카데미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죠. 성장기와 성숙기는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숙기를 지나가는 과정에 약간 다운 트렌드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위기의 소상공인 조기 발굴과 선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다운 트렌드에 들어간 그 사업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와 협의를 모든 사업을 점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자영업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은 디지털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해서 굉장히 디지털 쪽에 온라인 오픈 마켓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온라인에 어떻게 선전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해서 다시 업 트렌드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전기는 먼저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소프트 랜딩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실패를 하셨지만 또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분들은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창업에 대한 지원 자금도 드리고 있고 이제 이런 분들도 그냥 사업 실패자에서 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창업을 하신 분, 재창업자라고 얘기하고 저희 재단에 채무가 있었지만 성실히 이행해서 그 상환을 완료하신 분.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지만 상환은 다 하시지 못했지만 일정 채무를 다 의무를 다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채무 의무가 종결되신 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분들은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저희 재단은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실지 그 사업에 대해서 1:1 멘토링을 하고 또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자금 초기의 사업 준비하는 자금도 지원해드리고 사업이 시작되면 보증서도 제가 발급을 해드리고 또 사업이 되시면 그 뒤에 사후 관리까지 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릴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무너져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는 힘을 재단에서 더욱더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제도전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날 발판을 제공해 주는 것 외에도 재단 컨설팅을 받으면서 혹시 고마웠다라는 후기를 받았던 기억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그 뭐 한 몇 군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관광공예품 상품을 제주에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판매를 하시는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고 판매처가 거기다 보니까 판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좀 더 판로를 확장하고 싶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신상품 개발과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를 판단하시고 신상품은 면류관과 익성관을 모티브로 한 볼펜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볼펜이 그 한국관광대전에 그 장관상을 수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가 또 굉장히 호응이 좋아져가지고 그 매출이 저도 놀랐는데 476%가 사업점과 사업부가 476%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니냐라고 저도 의심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뭐 사무실도 지하철 역산에 있던 사무실이 햇빛 드는 공간으로 옮겼다고 고맙다고 저희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네요. 이거는 뭐 안 고마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거는 온라인 사업과 디지털을 이용한 홍보는 이제 필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정말 모든 소상공인에게 필수 과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앞쪽에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정말 다양한 상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단이 서울 상권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예, 상권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골목 상권 지원 사업과 그 지역의 특색과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한 로컬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지역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지역구마다 저희 재단, 자치구, 유관기관, 교육기관을 망라한 ESG 얼라이언스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현안의 문제점, 개선점들을 도출해서 자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용산 같은 경우는 네. 해방촌의 한거리 문화원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영화 단편 국제영화 영화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골목상권 상점들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들을 2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와.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역할들이 계속 지역사회의 관심과 발전을 높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작년 23년에 동행서울 2023 골목골목 ESG라는 컨퍼런스를 열어서 25개 자치구의 ESG 얼라이언스에 활동하신 분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노력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래서 서로 자극받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또 1시간 강의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격려받고 행복한 자리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창립 25주년을 어느덧 맞았잖아요. 네. 재단의 경영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6월에는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대통령 기관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표창을 받게 되신 건가요? 국무총리 표창은 전자정부의 날에 받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소상공인들이 저희 지점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그 서류들도 전부 다 본인들이 띄어서 제출해 주시고 이런 프로세스였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홀로 사장님이 42%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저희 재단을 방문하시고 서류를 띄시려면 생업을 중지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연기 대환에 대해서는 22만 건을 비대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비대면 처리를 하면 서류 자체도 비대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는 본인이 동의해 주시면 그 행정 서류들을 저희가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정부 하는데 저희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답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상은, 표창은 제가 2009년, 2019년, 또 2023년 이렇게 3번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주신 소상공인 분들의 현업에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심이 닿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전에 소상공인들의 이 노력 덕에 저희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자리를 비롯해서 소상공인 분들께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바람과 목표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재단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을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그럴 생각합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보의 비대칭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생각을 해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좋은 일들도 일반 서민까지 전달되지 않은 정보의 비전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상공인 분들은 서민과 같이 정말 호흡을 같이 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도 전달이 잘 돼야 되겠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정보도 소상공인에게 전달이 되면 그분들이 또 서민에게 같이 전달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보 전달 체계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앱을 만들었고 저희 홈페이지 안에 그 사업의 공식이라는 정보 전달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사업과 서울시가 제공하고자 있는 행정, 일반, 복지, 문화에 대한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유관기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올려서 모든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저희 앱을 통해서 저희 정보를 통해서 재단이나 지자체가 주고 있는 서비스를 다 알아서 모두가 정보에 대해서는 평등한 그렇죠.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재단의 바람이고요. 네. 예, 소상공인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소상공인이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전문 분야가 한 분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들을 활용하셔서 네. 사업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업하시다가 깝깝하시고 애로사항이 있다 느끼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직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다 정말 저희 집안일처럼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주변에 보면 브로커라고 해서 내가 가면 더 잘해줘. 내가 가면 더 뭘 받아올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해서 뭐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브로커들이 또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재단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오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비대면도 만들었으니까 그냥 비대면으로 신청하셔도 전부 다 그런 분 끼지 않고도 다 동등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사랑방 오듯이 저희 재단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만큼 고마운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도움의 손길과 지원들은 더욱더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